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참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칼날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줄만 알았던 제 아들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보듬었던 그 아들이 단 한순간에 낯선 타인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한 여인의 교묘한 손짓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요. 제가 그때 너무 순진했던 건지.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조금은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희 집은 서울 강남에 자리한 12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 시절 강남에서 이만한 평수에 살려면 엄청난 재력이 필요했죠.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남달랐고 일찍이 큰 성공을 거둬 5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 역시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에는 제가 아끼는 명품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분수대에서는 언제나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안락한 그야말로 꿈 같은 삶이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장까지 승진을 했을 때는 정말 제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30살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내심 걱정이 됐어요. 주위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에 바쁜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드디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좋은 짝을 찾았다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현관에서 마주했을 때 그 아이는 참 예쁘더군요. 늘씬한 키에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저렇게 세련된가 싶을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아, 우리 민수가 이런 미인을 만났구나 하고 내심 흡족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무서운 야심이 숨겨져 있을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민수 옆에 다소곳이 서서 수줍게 웃던 모습 겉으로는 참 얌전해 보였죠. 하지만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고 인사하는데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진심 없이 느껴졌을까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본능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색함은 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차를 내어주고 몇 마디 덕담을 나누던 중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집 안을 꼼꼼히 둘러보는 거예요. 흡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감정하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어머님 댁 정말 넘세요.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시세는 얼마나 나갈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순수하게 호기심이 많은가 보다 하고 여기는 몇 평이고 시세는 글쎄다
어미는 그런 건 잘 몰라 하고 웃으며 넘겼죠. 민수도 옆에서 엄마, 수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거드는 통에 저는 더욱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은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얘기하는데 수진이가 줄곧 어머님 댁이 너무 넓고 아늑한데 저희 그냥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하고 은근슬쩍 운을 띄우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가, 신혼부부가 어른들과 함께 살면 불편할 텐데 너희만의 보금자리를 나련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말했죠. 그런데 민수까지 옆에서 엄마 수진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잘해드릴 거라고 엄마 혼자 두는 게 싫대요. 하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미리 점을 찍어둔 것처럼 말이죠. 당시에는 아들의 효심과 며느리의 살가운 마음에 제가 복이 많구나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깨가 쏟아졌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봐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간의 평화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잠시 먹이를 주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제가 직접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커피 내음이 온 집안에 퍼져나갈 때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수진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휴 하고 내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굳은 얼굴로 저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아침부터 너무 소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침잠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소음이라니 커피 내리는 소리가 제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의 일상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건 TV 리모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굳은 얼굴로 리모컨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이런 드라마 안 봐요. 좀 바꿔주세요. 채널 좀 돌리세요. 라며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제 집인데 제가 TV도 마음대로 못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라는 듯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방식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상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하다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냈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제가 자꾸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리내어 비난하는 대신 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는 날이죠? 저희는 조용히 있을게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며 마치 제가 시끄럽게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모든 사람이 들리게끔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네요.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야, 수진이가 좀 예민한가 보네. 집이 시끄럽다고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네. 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가 잠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얼버무렸지만 제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제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계산대로 저는 집에서 점점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약해서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무너지게 했던 것은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30년 넘게 온 마음 다해 키운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수진이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면 민수는 늘 제 편이 아닌 수진이의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민수야, 수진이가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니? 엄마가 내 와이프 때문에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 지경이야. 하고 말하면 민수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여린데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진이가 요즘 사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오해.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가 겪는 일을 오해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제가 낳아 키운 자식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마치 칼에 찔린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저 여자가 내 아들에게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민수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꼭두각시처럼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꼭두각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의 교묘한 괴롭힘과 아들의 배신에 제가 지쳐가던 결혼 6개월 즈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죠. 어느 날 민수가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치려나 보다 하고 내심 기뻤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도울게 하고 말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수진이의 오랜 친구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소액을 투자하면 몇 배로 엄청난 수익을 불려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는 즉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으니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가 요구하는 투자금이 무려 5억이래요.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라고. 이 집을 담보로. 민수야, 너 미쳤니? 너희들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잖아.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벌이려고 해? 그건 분명 사기야. 엄마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강하게 반대하자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진이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수진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약한 척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어머님께 기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젠 저희 힘으로 성공해서 어머님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고 싶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이 사업 성공하면 어머님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다 사드릴게요. 마치 이 기회가 아니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듯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이 저런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버티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연약한 며느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숨겨왔던 본색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닌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아드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살고 어머님 돈이나 축내면서 살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얹혀 산다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 아들이 내 집에서 얹혀 산다고? 제 눈에서는 순간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민수는 제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으로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집도 팔아주고 전 재산 다 투자해서라도 도와주신다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그렇게 돈만 움켜쥐고 평생 혼자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인색하다고요? 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수와 수진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 비용은 물론 신혼여행 비용까지 제가 다 대줬습니다. 혼수도 최고급으로 다 해줬고 평소에도 명품 옷이며 가방이며
제가 먼저 사주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색하다는 말을 하다니요. 그녀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기어 약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더욱 처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수진이의 막말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민수는 제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민수야,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고 애원하듯 물었을 때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엄마, 수진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엄마가 계속 저희 앞길을 막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너무 고지식해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독립, 제가 언제 독립하지 말라고 했나요? 다만 위험한 사업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인데 제 아들은 저를 고지식한 늙은이 취급하며 비난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당인 것처럼요. 그리고 더욱 저를 절망시킨 것은 민수가 제 눈을 보며 비열하게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 일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엄마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엄마가 그렇게 반대만 하시면 수진이가 저랑 사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가 불쌍하다며 저보고 희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과 제 며느리가 한편이 되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 감돌아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결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니? 너를 위해 해주는 충고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러자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저희 앞길 막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나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가 돈만 밝히는 막장 며느리니까 이 집에서 나가서 어머님 눈에 안 띄게 살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 누가 너희 잡냐. 나가서 내들 좋을 대로 살아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제게 다가오더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30년 넘게 품 안에서 키운 제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모멸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아닌 수진이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옆에서 잽싸게 저를 가리키며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괜찮아. 어머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시나 봐.
내가 더 노력할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양인 양 오열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진심이 아니었죠. 하지만 민수는 그 눈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수진이를 꼭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그 여자의 눈물 한 방울에 제가 그에게 주었던 30년의 사랑을 모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탈하게 무너져 내리는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싸움이 있은 후로 집 안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내내 매일 싸우고 매일 울고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거나 풍명스러운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만 보면 일부러 휴 하고 한숨을 쉬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혀를 차는 등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넓은 집이 마치 작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에 틀어박혀 벽을 보며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 정말 수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 수진이 너무 사랑해요. 제발요, 엄마.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수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서서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이 제 집과 맞바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2부에서 진짜 막장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